2019년 피트 기출문제 1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A가 진공에서 입사각 알파로 직각 프리즘의 점 P에 입사하여 굴절한 후 입사각 세타 C로 점 Q에 도달하고 A와 파장이 다른 단색광 B는 입사각 베타로 점 R에 입사하여 A와 평행한 경로로 진행하다가 점 S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베타는 알파보다 크고 세타 C는 프리즘과 진공의 경계면에서 A의 전반사의 인계각이다. A, B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은 각각 NA, NB이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프리즘에서 각각 굴절률이 다른 단색광의 굴절률이 다른 현상을 우리가 분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의 굴절률이 각각 다른 이런 현상, 분산현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첫 번째, 기억, 굴절률은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쪽은 진공이죠. 그러면 진공에서 굴절률은 이렇게 다른 단색광이라고 하더라도 진공에서 굴절률은 다 각각 1이고 굴절률은 1이고 이거의 굴절률도 1입니다. 그 다음에 매질 안에서 프리즘 안에서 A의 굴절률은 NA이고 그 다음에 B의 굴절률은 NB이다.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조건을 이렇게 줬죠. 그러면 여기서 굴절하니까 굴절 현상은 스네르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 현상을 스네르 법칙을 이용해서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적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자, 여기다 풀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스네르 법칙 공식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간단하게 스네르 법칙을 적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진공이니까 굴절률은 1 곱하기 그 다음에 각도는 알파 입사각이죠. 그래서 sin 알파는 NA sin 파이 이렇게 적으면 A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굴절각은 파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굴절각이 파이래요.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곱하기 sin 베타는 NB sin 알파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적고요. 굴절 문제라서 굴절에 대해서 스네르 법칙을 A, B에다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는 무시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거는 무시하고 이 위아래 식을 비교해 보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 공식에서 요 사인 베타가 각도가 크니까 더 크죠. 그러므로 위랑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도 더 크다. 그래서 굴절률은 NB가 더 크다. 여기다가 결론 NB가 NA보다 더 크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스네르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NA보다 NB가 굴절률이 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굴절률이 작은 거를 빨간색, 굴절률이 큰 것을 파란색으로 보통 표시하면서 분사 문제는 이렇게 색깔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편하고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요. 싹 지우고 여기서 굴절률은 빨간색이라서 NA가 작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얘는 파란색이라서 MB가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두 빛은 평행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MB는 S에서 전반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자 세타 C는 A의 전반사 인계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빨간색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잠시만요. 색깔로 표시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경계면에서 90도로 굴절해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경계면을 만났으니까 굴절하는데 이렇게 90도로 꺾여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인계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법선에 대해서 90도로 꺾였다. 그래서 A는 이렇게 꺾인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B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평행하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평행하죠? 여기가 평행하니까 여기도 세타 C라고 적어야 되고요. 같은 세타 C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얘는 이렇게 평행하게 90도로 꺾일 것인가? 이렇게 꺾일 것인가? 이렇게 꺾일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두 단계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굴절을 더 잘한다. 요게 정말 자주 쓰이는 수법이고 풀이가 빠르고 쉬우니까 요걸 배웁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빨간색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원래 가던 길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굴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해서 얘가 90도로 굴절했대요. 이렇게. 근데 파란색은 같은 각도로 들어가서 이것이 가던 방향이죠. 근데 파란색은 굴절을 더 많이 해서 이 안쪽으로 꺾인다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간 빛이 원래 가던 방향에서 조금만 꺾인다. 이게 빨간색이 굴절하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원래 가던 길에서 많이 꺾인다. 이게 파란색이 굴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파란색은 뭐가 되는가 하면 전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공식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굴절을 더 잘해서 빨간색은 90도로 굴절하는 동안에 파란색은 더 많이 굴절하니까 가던 길 기준 더 많이 굴절하니까 같은 물질에서 같은 물질로 가니까 전반사가 된다. 이것을 지식으로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리 원칙으로만 풀지 말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여기다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얘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가다가 이 법성 기준으로 90도로 굴절한대요. 왜냐하면 얘가 인계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같은 각도일 때 파란색은 이렇게 가다가 안쪽으로 확 더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원래 가던 길이 기준이고 원래 빛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었죠. 이 진행 방향에서 조금만 꺾이는 게 빨간색. 굴절을 잘 못하니까. 근데 원래 빛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그렇죠? 요게 원래 빛이 진행하던 방향이죠. 거기서 많이 꺾이는 게 파란색. 그래서 많이 꺾이는 게 파란색인데 같은 물질에서 같은 물질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전반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빨간색은 인계각으로 굴절할 때 파란색은 전반사로 굴절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는 파란색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파란색은 S에서 전반사한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한 번만 더 봅시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이 공식으로 풀지 않고 엄밀한 이제 어떤 결과값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공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봅시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90도로 굴절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인계각이기 때문에 법선을 기준으로 90도로 굴절하는 게 NA였어요. 그러면은 공식은 굴절이니까 또는 인계각 문제니까 인계각 공식을 써서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인계각 공식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인계각으로 굴절할 때 공식은 N1 sin 스타 1은 N2 sin 90도 또는 요거는 C로 바꿉시다. 요게 인계각일 때의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인계각 공식을 이렇게 적고 요거를 A에다 적용하면 NA 여기는 A부터 출발했고 인계각이니까 여기다가 NA sin 세타 C는 그 다음에 이쪽의 굴절률은 진공이니까 1이죠. 1 이렇게 적으면 이제 첫 번째 A를 분석했어요. 두 번째는 전반사죠. 그러면 전반사 공식을 이용하면 N1 sin 스타 1은 N2보다 크다. 그러면 전반사 공식이 이렇고 요 식을 만족하면 전반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반사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MB는 곱하기 sin 세타 C죠. 그래서 아까 판단한 것처럼 여기도 인계각, 여기도 인계각입니다. sin 세타 C는 N2는 1이죠. 여기다 1 이렇게 놓고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똑같죠? 이쪽은 똑같은 상태에서 얘보다 얘가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똑같은 상태에서 곱하기 NA를 하면 1인데
얘는 똑같은 상태에서 더 큰 값을 곱하면 당연히 1보다 크죠. 아이고, 당연히 1보다 크죠. 그러므로 얘는 결론적으로 요 식을 만족했으니까 전반사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렇게 두 단계로 두 번으로 풀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 풀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도 뭐 전반세에서 흔히 나오는 풀이니까 두 번째 풀이도 꼼꼼하게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상을 분석해서 니은까지 풀었어요. 디귿도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별표고요. 자, 디귿을 풀어봅시다. NA는 1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이다. 이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림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굴절 문제니까 그림을 분석해야죠. 자, 그러면 지우고 지저분한 거 다 지우고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NA랑 연결해서 여기가 굴절률이 NA죠. 그리고 진공이니까 굴절률이 1이고 이쪽도 진공이니까 굴절률이 1입니다. 자, NA를 분석해서 여기서 굴절식 한번 쓰고 여기서 인계각으로 굴절하는 식 한번 써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각도를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죠. 여기가 파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지?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세타 C는 뭐가 되지? 그러면 세타 C는 90도 마이너스 파이랑 같습니다. 세타 C가. 그래서 이걸 일단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굴절하니까 굴절식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굴절하니까 굴절식 한번 써서 여기서는 이렇게 90도로 굴절하죠. 써서 식을 정리해서 디귿을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여기를 NA라고 해놓고 굴절 스넬의 법칙을 사용하면 첫 번째 현상은 이렇게 되겠죠. N1 잠시만요. 바로 적을게요. 첫 번째 굴절률이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 알파는, 자, 어디를 적었는가 하면 입사각을 적었죠. 굴절률 곱하기 각도. 그러면 굴절률 곱하기 각도. 여기다가 NA 곱하기 사인 파이이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시켰어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인계각으로 굴절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면 굴절률의 NA 인계각 N1 90도. 그래서 인계각으로 굴절하는 식을 적용시키면 두 번째는 NA로 들어가서 곱하기 사인 세타 C는 1이다. 그쵸? 이쪽 굴절률이 1이고 여기가 90도니까 요 식을 바로 적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NA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C가 되고 는 1. 다시 적으면 NA 코사인 요거 미안합니다. 파이죠.
코사인 파이로 바뀌죠. 그래서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는 1이다. 그러면 이거의 제곱을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이쪽으로 옮기고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지울게요. 자, 얘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다시 깔끔하게 적으면 사인 알파는 NA 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으면 NA 코사인 파이는 1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 NA 제곱 사인 제곱 파이는 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NA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는 1이다. 그러면 정리 묶으면 NA 제곱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되고, 는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NA는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므로 굴절률은 루트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랑 비교해 보면 NA는 1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이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7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명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증명이라서 반드시 암기. 자, 이렇게 원활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